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유 코크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과정에 필요한 탈원 흡수제 개발에 대해 발표드릴 영남대학교 배달소리입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화학공학회 충격술대에서 발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계는 석유를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고 다니는 옷부터 타고 다니는 자동차까지 모두 석유에서 뽑아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유 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 에너지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소 에너지를 석유 에너지 대신 사용하게 될 경우 탄소 배출을 격감시킬 수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소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수소가 아니면 연료전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소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저희는 코크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방법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코크스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환경적 부담과 비용이 듭니다. 이 코크스를 이용하여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스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가스화를 하게 되면 수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황화합물인 H2S와 COS는 수소 연료전지 내부에 들어가게 될 경우 내구성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제거하는 탈원 과정이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2S와 COS를 비교해보면 COS는 황과 산소 간의 결합력이 매우 강해서 H2S보다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OS의 흡수성을 보이는 흡수제는 H2S의 흡수성도 보장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후 연구는 COS를 중심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계산화학을 이용하여 비교적 가격과 성능이 우수한 금속산화물들을 대상으로 이론적 스크리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연력학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두 번째 같은 식을 세워 아래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Y축은 탈원에 필요한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낮으면 낮을수록 연력학적으로 설명돼 탈원 반응에 적합할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저희는 구리 산화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리 산화물을 이제 계산 파트와 실험 파트로 나눠서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앞서 스크리닝에서는 저희가 흡수제 물질을 선택하였는데요. 더 나은 성능 향상을 위해 이번에는 지지체의 개발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반응물이 촉매의 활성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확산 속도이고 또 확산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확산 저항이 있습니다. 확산 저항이 크다는 것은 촉매 내부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고자 기공을 크게 뚫어서 확산 저항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공을 통해서 확산 저항이 개선돼서 전체적인 탈원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탁중화법을 이용하여 저희는 아래 그림에 보이시는 구형의 PMMA를 합성하였고요. 이 PMMA를 이용하여 큰 기공을 가진 알루미나 지지체를 제조하였습니다. XRD 분석 결과 저희가 두 가지 지지체에 CO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왼쪽보다 오른쪽의 피크가 좀 더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결정화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른쪽이 결정화도가 낮다는 것을 통해 저희는 기공이 잘 분산되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기공 분석을 위해 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기존의 감마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따로 발견되지 않았고 매크로포러스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기공이 동글동글하게 약 300나노미터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ET 분석 결과 서페이스 에리어, 토탈 포어 볼륨, 그리고 포어 다이아미터 모두 감마 알루미나가 흡수할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BET 결과는 이러하지만 저희가 정확한 성능을 측정하고자 뒤에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가스를 질소에 희석시켜 캐리어 가스인 수소를 타고 반응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반응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만들었던 흡수제가 들어있고요. 다음과 같은 반응식을 거쳐 CO2로 바뀌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COS가 흡수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다가 흡수제의 성능이 다하는 순간 피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피크를 바탕으로 다음의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X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Y축은 COS의 농도를 나타내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BET 결과에서는 감마 알루미나가 훨씬 더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능평가에서는 저희가 기공을 뚫은 것이 약 1.4배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는 확산 저항이 개선되어서 매크로포어를 통해서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던 중에 CO가 나타나는 현상을 저희가 발견하였는데요. 이 CO는 스텝 2에서 스텝 3로 넘어가지 못하고 CO의 형태로 그대로 탈착이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만든 COS 흡수를 위한 흡수제가 고부가 가치 물질인 CO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확인하였습니다. CO가 왜 나오는지 또 COS의 탈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았는데요. 가스 상태의 CO가 표면에 흡착하고 CO가 S와 분리가 되며 표면에 있는 산소와 만나 CO2가 되는 이렇게 총 3가지 단계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CO111 표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요. 오른쪽 색깔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갈색은 CU, 빨간색은 산소, 회색은 탄소, 노란색은 황을 의미합니다. 탈환 과정 중에 황 입자나 산소 베이컨시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번째 경우인 산소 베이컨시가 있는 경우, 세 번째 경우인 황 입자가 있는 경우, 네 번째 경우인 2가지 다 함께 있는 경우를 3가지 표면을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이 EAD는 흡착 에너지를 나타내는데요. 흡착 에너지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COS 같은 경우에는 표면 조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CO의 경우, 특히 산소 베이컨시가 있는 경우에 표면의 흡착성이 매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CO의 흡착성으로 인해 전체 반응 속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2의 결과는 COS와 유사하게 표면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소 베이컨시나 황 입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산소 베이컨시가 있는 경우에는 약 230kJ 정도의 활성화 에너지가 COS 분해 반응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소 베이컨시와 황 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 배리어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작아서 CO와 S로 자연스럽게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탈환 과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산소 베이컨시와 황 입자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탈환 반응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CO는 CO2가 되기보다는 그냥 CO의 형태로 탈착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아가서 이러한 현상이 구리 산화물에서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속 산화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지 알아볼 계획이고 또 더 나아가 어느 저온에서부터 탈환 반응이 시작되는지 알아볼 계획입니다. 저희는 오하이오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리소스를 지원받아서 계산을 돌렸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관련하여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열심히 계산하시고 시험도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기존의 탈항 장비 또는 기존의 탈항할 수 있는 탑재 등등이랑 비교했을 때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지금 연구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컴머셔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확산 저항을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은 양의 촉매를 사용하더라도 저희 쪽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지지체를 저희가 구멍을 뚫는 그 과정이 손이 더 많이 간다? 상용 스케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떤 커머셜하게 만들 때, 대량으로 만들 때는 지금 말하는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대량으로 만드는 작업도 저희는 실험실에서 작게 했지만 큰 반응기를 이용하면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식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방법을 그대로 그냥 비커나 이런 크기만 키우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적정량 양의 그냥 배치 정도 사이즈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제를? 보통? 잘 몰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거